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왜 선관위에 국회에 진주했던 계엄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 둘씩 지금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분 만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관리국, 선관위의 정보관리국 산하에 있는 사무실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오늘 CBS 노컷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따르면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시작한 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이 10시 한 28분쯤 됐습니다. 27분에서 28분쯤. 그렇게 보면 2, 3분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엄군의 움직임이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었다. 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10명 안팎으로 있다가 야간 당직자 5명의 핸드폰을 다 압수했습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뭔가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핸드폰에 주고받았던 이 내용들, 자, 그동안 이 관련된 이 부서에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과거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체가 고발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당사자들의 이 핸드폰을 다 뺏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을 경찰이 아닌 이 계엄군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가서 자, 이 압수하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라운드 C에서 보도한 걸 일반 언론 YTN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엄군이 청사에서 자, 1시간 한 20분쯤 지나 있다가 큰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선관위에서. 자, 그러니까 이 계엄군이 바로 여기를 노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 국회나 이런 데는 그냥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엄 비상표고문 발령이 내려진 뒤에 4일날, 그러니까 이 새벽 자정을 넘어서 0시 30분 계엄군 110명이 자, 이 대거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에 새벽에 1시 50분 계엄군이 출소하기까지 3시간 20분여간 이 중앙선관위 산하에 있는 관련 시설을 통제한 총 인원은 모두 497명으로 지금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서 290여 명 가는데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선관위에 투입됐다.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 작업을 또는 이 작전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당기실 외에 정보관리국 산하의 특정 부서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보관리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계엄군이 정보관리국으로 찾아간 명확한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도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자, 없어진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출귀몰하게 작전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보관리국은 지난 4.1 총선, 4.10 총선 부정선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여러 단체에서 자, 이 스모킹 건이 존재할 것으로 지목돼서 주목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핵심 자료가 있다, 그런 지목을 받은 곳에 바로 계엄군이 전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부정선거 관련 단체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직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직원들이 뭔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과천경찰서는 지난 7월 달에 이들을 불러서 조사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재은 박사, 자, 이 육사 출신인 장재은 박사,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연구하는 장재은 박사도 지난 4월 달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에 정보운영과에서 총선과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 포함해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명이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핸드폰도 압수하고, 자, 거기서 서버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관련된 정보를 거기서 다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배영근이 정보관리국에 진입한 이유와 배경을 묻는 이 CBS 취재팀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왜 여기 갔나? 이 성관이에 왜 계엄군이 갔나? 자, 이렇게 이제 이 경찰청장이도 물었습니다. 경찰청 직원들도 거기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계엄사로부터 적절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라는 이야기 있었어.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에게 거기 인력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엄군이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성관위에 진입한 것은 바로 한 100여 명의 관계자가 들어와서 자, 당직자와 근무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작업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시간, 자, 부서별로도 한 1시간 넘게. 그러니까 여기에 계엄군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계엄군 복장을 한 IT 전문 기술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기 압수수색 하자고 많은 이 국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도 했지만 거기는 이상하게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자, 이 선관위는 거기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누구로부터 들어도 안 된다. 여야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감한 정보. 그런데 여기를 지금 계엄군이 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계엄 선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 자 이런 걸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래서 전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계엄 선포하는 시간과 또 계엄군이 그렇게 적은 인원이 국회에 들어갔을까? 300명이 안 되는 겁니다. 3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국회의원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거기 190명이나 들어가서 자 계엄을 해제하라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계엄 해제 건의권. 그러자 바로 계엄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싹 빠져나왔습니다. 충돌도 마찰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갈 때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거 문을 잠궜으니까. 그런데 이 핵심은 바로 여기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아닐까. 중앙선관위가. 자, 그래서 여기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서 자, 국가 지도 통신만 이 수신 상태를 확인했다.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 자,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에 피해 상황을 파악해봤는데 피해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기능이 이관되지 않는 점에서 왜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에 투입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완전하게 지금 핵심 시설에 들어갔다. 핵심 시설에. 그래서 그동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 자, 여기에 바로 들어간 것은 정보관리국. 여기에 핵심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 선관위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부정선거 있었던 전문가들이 지목한 그곳을 자, 계엄군이 탈탈 털어갔다. 자, 그러니 이번 계엄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런 생각에 이런 무게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바로 그 당일날 낮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 그 투개표 장비를 가져가지고 부정수표가 있었다라고 해서 항의했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시간이 바로 계엄 선포한 바로 그날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자,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대통령이 지정을 한 게 바로 그동안 정보관리국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탄원서도 쓰고 했는데 거기가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쪽에는 한 특정 말하자면 노조가 딱 장악을 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들 그리고 거기는 폐쇄적이어서 자 자기 아들 뭐 딸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도 잘 모를 정도다. 그런데 여기에 자 이 선거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에도 개방 못한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수사도 못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거기 관련 핵심 시설을 다 틀었다. 자 이러면 앞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청장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 뭔가 여기 특별한 조치가 있다. 특별한 조치가 바로 특별한 조치가 이걸 보고 말하는 것 아닐까.
바로 계엄군이 3분 만에 도착해서 정보관리국이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이어서 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는 이유가 바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데, 자, 이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윤석열 대통령만의 계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민단체들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뭐 국정을, 헌정을 중단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실상을 해외에 알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 적화 세력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불과 몇 시간 안에 6시간도 안 되는 이런 시간 안에 자, 아무런 파괴도 뭐 큰 파괴도 없이 그렇게 끝난 이런 계엄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NGO 단체, NGO 연합이라고 하는 17개 시민단체가 구성된 NGO 연합이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세계 정치사에 기록으로 남을 이상한 계엄이다. 평화롭게 끝났다. 비상계엄은 전 세계인과 자국 국민에게 한국의 정치 실상을 자세히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자, 입법 그동안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파괴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개딸들 그리고 민노총과 참여연대와 반정부 언론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 타락한 권력 행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회의 주인인 국민이 범죄자 소굴이 되어버린 국회를 점령해서 그리고 국회 해산을 명하는 정의로운 혁명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특징인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이 성명서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계엄에서 나왔던 포고문을 읽고 난 뒤에 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자, 신명을 바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이게 본인을 믿어달라고 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나 묻고 있습니다. NGO 단체는 연합은. 그리고 이재명이나 조국, 하원과 같이 22대 국회는 말 그대로 범죄 집단이 소굴이 되어버려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구두선이고 오직 구속을 피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국회를 그들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헌정사에 이런 저질 막장 국회가 있었던가 물으면서 기업 경제나 민생 경제가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국민이 넘쳐나도 그것은 남의 일이고 범죄자들이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공격으로 나를 세우고 있다. 한심한 짓거리를 3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어버렸고 국회 과반 의석을 점령한 후에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 윤석열 정부의 방파제 역할을 망각한 국민의힘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까지 모든 정치 권력이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부를 겁박하고 자, 상황은 배수해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형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그리고 자국 국민에게 국회의 정치 독재 실상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렸다 하는 겁니다. 자, 비상계엄은 전통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모습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계엄군의 폭력도 무리함도 없었다. 대통령은 국회 190명의 의결에 따라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계 정치사의 기록으로 남을 아주 이상한 계엄이었고 평화롭게 끝났는데 비상계엄은 세계인과 자국 국민에게 한국의 정치 실상을 자세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개딸들 그리고 민노총과 참여연대
반정부 언론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 행사를 지속한다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폭주를 하게 된다면 국회의 주인인 국민이 범죄자 소굴이 되어버린 국회를 점령해서 국회 해산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아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적 합리적 비상계엄을 선택했듯이 정치권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입법 독재와 권력 남용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기 바란다라고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NGO 연합은 자유연대와 국민노조, 국민건설산업노조, 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회디자인연구소, 프리덤 갈리지 장학회, 자, 대한민국 제대군인 자유노조와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자유정의시민연합 등등 해서 여러 단체, 17개 단체가 관여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은 말하자면은 뭐 소프트 계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계엄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 지금은 뭐 계엄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형태를 빌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국민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자, 해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자, K-팝, 뭐 삼성전자. 자,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저력은 경제력,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유명한 문화, 영화, 뭐 이런 저력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동경하려고,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면 우리의 실상을 알면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알려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곧 출범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좌파 세력에 이제 곧 만약에 이재명 같은 세력들이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하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낸 것이 바로 이번 계엄 선포가 아닌가, 이렇게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입법 독주, 이 이재명이 말로 독재자고 범죄자다. 이자를 빨리 제거하고 이자를 빨리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온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재명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왕정을 꿈꾸고 있고, 자, 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탄핵을 받아야 할 자, 자,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자는 이재명 자신이다. 자,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12월 7일 날, 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게 이 탄핵입니다. 탄핵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겪어봤습니다. 아직도 무지몽매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자, 윤석열 정부를 뭐 물러가라,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 뭐 이 안철수 같은 자는 바로 이 하야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상유치. 자, 이 입에는 젖비린내가 나는 아주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돈 버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됐지. 이 성공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포럼을 잡다가 국민의힘을 망쳐놓은 정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